여러분의 반가운 음악 사이. 오늘 초대 손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심수봉 씨가 지난해 그 말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심수봉 씨를 모시고 반가운 음악 사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수봉 씨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틀을 뵙네요. 네. 어울리죠 이렇게 딱. 꽃까지 예. 아니 주셨어요. 전영호 씨는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아니 하도 갖고 싶어 하시길래 네. 들어오시면 아니 그리고 제가 아주 궁금한 게 있거든요. 어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혹시 저희 MC 3명 꿈 꾸지 않으셨어요? 아니 깨끗하던데요. 꿈 안 꾸셨어요? 예, 저는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 꿈을 안 꿔요. 그것도 골라서 꿈을 그게 아니고 네. 무슨 뭐 이해관계가 얽혀 무슨 뭐 해코지 하려 그런다든지 네. 뭐가 이렇게 중요한 뭐 일이 얽혀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네. 뭐 또 무슨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나왔다. 그게 오히려 좋은 거네요. 네, 맞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은 우리 반가운 음악 사이에 이제 심수봉 씨를 모시고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 조금 더 듣고 그리고 이제 심수봉 씨의 그 사랑의 그 지금 이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그 어떤 사랑의 꽃을 피웠던 얘기랄까 네. 아름다운 그 얘기를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 얘기 전에 아유 발음도 안 되네. 조금만 네. 조금만 얘기 더 하죠. 그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 그 11.6 때 모습이 어땠어요? 제가 근데 이것도 또 처음 공개하는 네. 얘기예요. 예.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된 게 미스 신이 옆에 앉아 있고 제가 이렇게 앉았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 우리 노래나 한번 미스 씨 듣자고. 그래서 다시 나가서 기타를 갖고 왔어요. 기타가 있어야 노래를 하니까. 예. 근데 그 바로 전에 미스 신이 술을 따라드렸어요. 왜 네. 그러냐면 앞에 그 딱딱하신 분이 술을 따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이제 뭐 책에도 그 아르바이트 할 때나 뭐 이런 여흥 자리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예. 그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얻어도 맞고 말이죠. 뭐 굉장히 제가 그거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랬는데 네. 그 앞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술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저 맞은편에 앉으신 분들이 술을 따라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앞에. 예. 한 분이 그랬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미스 신이 술을 따랐어요. 따르는데 예. 그때 그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이거 진짜 책에 없는 건데 네. 만수무강하시라고 인사를 별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근데 미신이. 예, 우리 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인사법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그럼요. 옛날에 그 그냥 뭐 건강하십시오라든지. 뭐 좀 드시 와요. 뭐 이런 건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별나게 만수무강하십시오를 얘기를 해요. 미스 신이.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에서 따랐는데 저가 또 가만히 있으면 그 거만하다고 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윗 어른이신데 네, 어떤 그 뭐 부모님 이 연세쯤 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뭐 가수라고 해서 뭐 나는 뭐 다르니까 입장이 이러고 있기도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도 네. 처음으로 근데 그 전에 처음에 제가 박 대통령 만났을 때는 예. 제가 술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콜라를 따라준 적이 있어요. 콜라. 예,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예. 들으라 그러고 술을 못 한다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콜라를 2번을 따라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윗분한테 술을 한 잔 따를 수 있지 하고 그때 처음으로 그야말로 고집을 꺾고요. 네. 술을 따랐어요. 네. 따르는데 저쪽에서 만수무강하십시오 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얘는 날 보고 지금 오래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가 또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쟤는 또 왜 만수무강하라고 그래갖고 나 곤란하게 만드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뭐 우물쭈물했어요. 인사 뭐 만까지만 하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정확히 못했어요. 그게 우리가 쓰는 용어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오바하는 예.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쭈물했는데 공교롭게 그날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만수무강하시라고 그랬는데
네. 그 생각도 제가 아주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왜 그 나왔던 얘기지만 이렇게 심수봉 씨가 부축을 이렇게 하셨을 때 느낌 있죠? 그러니까 그 쓰러졌을 총을 쏜 때. 네. 후에요. 그때 느낌. 그건 아주 제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는 게 네.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을 해서 가벼웠는지 어. 놀래서요. 아니면은 피를 나중에 의사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피를 많이 쏟으면 네.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다 그러대요. 마치 새털 꼭 일으키는 것처럼 아. 제가 이렇게 드는 게 민망할 정도로 휙 하고 들려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아주 그냥 사람의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찡하고 오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제. 네. 그래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질문 드릴 테니까 예. 선별해서 대답을 예. 해주세요. 예, 예. 근데 참 궁금한 게요. 근데 왜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 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옆에 쓰러지실 때까지 아 부축하고 처음에는요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후닥후닥하고 뭐 나가고 들어오고 불이 꺼지고 하니까 네. 저 영문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도대체 네. 이게 왜 예. 그런 건가.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도 처음에 몰랐었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단 기타를 옆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이거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이상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 기타를 옆에다 놓으면서 도망갈까 그랬어요. 저도 네. 나도 나가보니까 너무 예. 이상하니까 총 쏘고 맞고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아이고 할 수 없다. 죽어도 내가 이 일을 도망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건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래 끓는 소리 아, 속에서 끄르륵. 근데 그게 운명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완전히 이 안에서 호흡이. 네. 예. 그 소리 듣고 아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그리고 이제 대꾸도 못 하고요. 그래서 맞았나 보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 도망갈 수 있겠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기 다시 한번 물어보고 네.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역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맨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정신력의 어허. 사람이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예. 그 맞고도 이미 쓰러졌는데도 대답을 했거든요. 쓰러졌을 때는 차지철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차지철 씨도 맞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요. 각각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쓰러졌어도 의식이 있는 동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맞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로 아무튼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방에서 네.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미스 신이 굉장히 그 용감한 거예요. 미스 신이. 그래서 미스 신 없었으면 네. 제가 거기서 그 같이 아마 기절을 하든지 나중에 네. 정신을 잃었을 건데 들어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정신을 차렸죠.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뭐 꿈인지 생신지 뭐 이런 게 구분이 거의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막 예.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 그런데 그날 있었던 네. 이제 얘기들을 지금 또 들어봤지만은 네. 사람이 기억에서 모든 걸 지울 수만 있다면 아마 심수봉 씨가 지우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한동안 참 많이 시달리셨을 텐데 그런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참 힘드셨죠? 글쎄 벗어나려고 애쓴다고 또 벗어나지도 않고 더 네. 그 네. 다음부터 일이 많이 꼬였죠. 네.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이상하게 시작이 되고요. 어, 또 방송 금지 당하고요. 네. 하고 싶은 노래를 못 하는 게 몇 가지가 아주 여러 가지가 힘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뭐 그야말로 아군이라 그럴까요? 혹시 그 충격으로 심적인 충격으로 왜 초능력과 그런 세계에 심취하시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게 혹시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일부러 심령하게 빠져드는 건 아니고 네. 그 이상하게 그 사건이 있기 바로 한 달 전에 그 사건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는 없었지만 저 가수가 한 달쯤 있다가 자살하든지 죽을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대통령 그러니까 새벽에 유보 네. 예. 하고 그랬죠. 유고. 유고 참, 네네네. 유고 친문에 뭐 이렇게 나와 예, 예, 돌아가셨다는 말은 안 하고 유고라고 나오고 그랬을 때 그 새벽녘에 저희 어머니가 손을 치시면서 너 저기 이날 이런 일이 있을 거 한 달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분 찾아가야 되겠다고. 예.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갔어요. 며칠 뒤에 수소문해서 그 선생님 네. 누구냐 했더니 바로 그 한 선생이요. 심령학을 하시는 네. 분이. 그 사람마다 뭐 임성훈 씨도 지금 뭐 여기 계시지만 네. 이게 다 오라라는 게 있어요. 네? 오라. 이제 몸에서 나오는 광채가 있는데 예. 네. 그게 왜 저 예수님 그림이나 뭐 이렇게 부처님 그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태가 둥그렇게 들- 있는 거요? 이렇게 광채가 나는 빛나는 거 있죠. 네. 그걸 오라라고 그러대요. 오라. 어. 근데 이제 그 몸에서 나는 오라가 예. 부처님하고 예수님 성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몸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파장 예. 그 오라라는 게 그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 저같이 그 죽는 거를 왜 예언을 했냐? 그 죽음을 불러들이는 오라가 나오더래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 가수가 지금 요새 제일 뭐 노래 유행하는 뭐 그때 그 사람을 부른 가수라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다가 식당에서요. 네. 제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저 가수가 한 달쯤 있으면 죽든지 자살하든지 그럴 거다 이러니까 그 밑에 수제자들이 바로 저희 그 이모님하고 같은 예. 어디를 다니는 아.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 이모가. 네. 그 이모 이진려가 곧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요. 네. 뭐 이런 얘기 딸한테 했다가 괜히 말이야 뭐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예. 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면 네. 괜히 질이 겁을 먹어서 또 그렇게 예.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엄마 손에서 카트가 됐다가 그날 11.6 그 밤에 그 일을 딱 있고 딸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를 그렇지. 그런 일을 겪고 왔다 하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탁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 선생한테 저를 데려다 준 거죠. 네. 그러면 네. 그거를 알았다면은 왜 알았으며 왜 얘가 죽을 사람이었는지 뭔가 궁금하고 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를 부른 거죠. 예.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건데 예. 사실은 심령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4차원의 세계, 초능력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심령학인데 네. 굉장히 괜찮다. 그 뭔가 몰입해 볼 만하고 그 또 들어가서 저의 그 염세주의적인 것도 좀 바꿔보고 예. 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왜 뭐라 그럴까요? 음탐한 사람은 빨간색 오라가 나오고 뭐 처녀총각 오라도 나오고요. 처녀총각은 뭐 초록색 오라가 나오고 뭐 그런. 지금 보여요? 지금 이렇게? 아니 저는 지금 그런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마요 중고등학생쯤만 돼도 상당히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해요. 좀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데 그 재미있는 거 남들 모르는 걸 좀 알겠다는 것뿐이지 예. 결국 나중에 쭉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그렇다고 뭐 사람이 영의 세계에 무슨 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보니까 네. 그것도 다 부질없는 거다. 지금 오라가 뭐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이쪽에 제 아니 머리 제가요 위로. 한참 예. 수련을 받았을 때는 보였어요? 수련을 해요. 그걸 보이는 수련을. 야. 그러면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사람한테선 회색 오라가 나오고요. 회색? 이제 뭐 이렇게 와. 그러니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도 알 수가 야. 있고.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아니, 그랬어요. 근데 보이시면서 괜히 이제 안 보이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뭘 하나 했다 그러면 아주 거기에 끝을 보기 전에는 궁금해가지고는 그만두지를 못해요. 제가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너무너무 그걸 이제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저를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저를 자꾸 띄워놓으려고요. 그때 왜 소문에 의하면은 아까 한 선생님이요? 네. 그분하고 같이 산다. 생활을 같이 한다. 뭐 그렇게까지 뭐 소문 났었죠. 예,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됐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뭐 그 심수봉 씨가 폐인이 다 됐다. 뭐 이러고 소문이 그랬어요. 본인이 알고 계셨죠, 그건요? 그렇죠. 정신병원까지 들어갔으니까 최면에 걸렸다고요, 제가. 최면에 걸렸다. 그때 저도 기사를 봤었는데 네. 그 병 이름이 망상성 정신질환인가? 네. 어렵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왜 망상에 빠진다 왜
망상성 그래서 정신질환. 그런 이름이 붙었었던 걸로 알거든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럼 병원에 그때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네, 병원에서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한번 너는 미쳤다로 찍으니까 예. 네. 그 옛날에 무슨 영화 뻐꾸기 둥지로 뭐 날아간 새. 날아간 새인지 예. 그 제가 어릴 때 봤는데요. 예. 아 그게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 미쳤다 그러고 가둬놓으니까. 네. 그럼 뭐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설명을 하고 아무리 네. 똑똑하게 얘기를 해도 이건 그렇죠. 이건 빨리 벗겨야 된다. 이 최면에 아직 안 예.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한 보름쯤 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뭐 1년 있어도 못 나가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네. 이제 최면이 빠지는 것 같다고 아, 거짓말을 일부러? 시켰어요. 그 한 선생 그 사람도 안 만날 거고 네. 뭐 그 전에 있었던 복잡한 일은 뭐 다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시간상 다 예.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속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어머님이? 그리고 아이고 너무 반가워. 그 식구들이? 아니죠 교회 병원.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그래서 계속 연극을 하고요. 그리고 밥은 주는데 정말 밥도 먹기 싫고 그래서 밥은 그냥 밥을 안 먹으면 안 내보낸대요. 네. 그래서 이제 밥 가져오면 먹는 척 하다가 이제 화장실에 갖다 버리고요. 먹기 싫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밥이 먹기겠어요, 네, 거기. 네. 그래서 그때 얼마 만에 그러면 26일 동안 갇혀 있다가 아, 26일이요. 누가 입원시킨 거예요? 거기 그 그건 병원에는? 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주위에서? 예. 어머님도 뭐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하셨다고? 네. 어머님이니까 이제 걱정하시던 나머지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방법을 쓰신 건데 그 안에서 어머님 원방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냥 어머니가 굉장히 밉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그때 이렇게 자유스럽게 놔두고 했었으면 네. 한 선생하고도 그렇게까지 말이야 가깝게 밀착이 되고 그런 사건이 안 생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두 번째 분을 만나시게 되잖아요. 네. 결혼하시죠? 그래서 그 그렇죠. 결혼하시게 된 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한 선생님하고 네. 이제 두 분이 헤어지시고 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신 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자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이름도 제 인생에서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요. 예.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성만 얘기하셔야 돼요. 성 뭐 알아서 뭐 해요. 아, 예. 근데 그래도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네. 그 결혼의 그 소원을 한번 풀어보고요. 네. 그 가정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루고 싶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됐다 싶으니까 그 전에 세월들은 뭐 그냥 다 뭐 공부한 셈 치고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른 거지만 네. 지금 남편이 뭐 과거에 있었던 일 같은 거 뭐 없었던 것처럼 예. 서로 사니까 네. 네. 그때 그러니까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은 그러면 처음으로 그때 예, 하신 한번, 거죠? 네, 혼인신고도 처음 했고. 혼인신고도 그때 네. 처음 하신 건데 이제 결혼 생활이 글쎄 실패로 네. 이제 끝난 게 됐는데 네. 그때까지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심수봉 씨의 이제 모든 그 좋지 않았던 운이 끝나는 시기가 이제 그때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임성훈 씨 그 기억나세요? 무궁화를 한번 세월이 쭉 흐르고 난 뒤에 네. 가요 탑10인지 나오셨었죠? 거기서 무궁화를 한번 노래 부르라고 하나 처음으로 이제 허락을 예. 해줘서 네네 기억나요. 가요 톱10 뭐 그런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이제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그거를. 해서 그냥 네. 따로 하는 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네. 왜 울었는지 모르시죠? 그때는 제가 몰랐죠. 예. 네. 그래서 오랜만에 노래를 하게 돼서 그 반가움, 어떤 그 감격량. 마음으로 저는 그것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바로 앞에 누가 했냐면은 김범용 씨가 있어요. 김범용 네. 씨가 그때 아주 인기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범용 씨 차례에 막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요. 하얀 거. 효과. 그거를 쫙 뿌려주는데 완전히 환상으로요. 네.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 순간에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초라해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고 노래를 좋아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세월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노래도 하나 어떻게 제대로 못 불러보고
이런 조그만 그 자리 하나 마련해서 그렇게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 무궁화도 그때 뭐 금지곡 아닌 금지곡으로 그냥 거의, 쉬쉬하니 못하게 해가지고요. 또 이래저래.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서러움이 그냥 한꺼번에 그렇죠. 쏟아지는데 그때 많이 우셨어요. 내 기억이 나요. 도대체 뭐 눈물을 닦아서 될 일도 아니라 그냥 내비뒀었어요. 그렇게 한번 그냥 나오자마자 펑펑 운 적도 있어요. 네.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서 그런지요. 그 노래 제목들도 조금 그 사연이 깊게 담겨 있는 듯한 그런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노래는 바로 나의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호흡이고 네. 공기고 또 내 그 사랑을 그 사랑밖에 난 몰라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에너지를 어디다 피울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나한테 노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때마다 곡을 해서 그 안에 저의 그 외로움을 뿜어낸단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주는 저한테 의미라는 게 굉장히 컸었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심수봉 씨 노래에는 네. 그 가사에 남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심수봉 씨 개인적으로 입장을 봤을 때 남자란 정의 좀 내려주세요. 남자란 무엇인가? 아,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심수봉 씨 나름대로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내려주세요. 저는 남자는 별로 싫어요. 싫은데 지금도요? 예, 남편은요? 남편도 네.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만나면은 이상하게 싸우는 부부들도 많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바로 궁합인가 봐요. 네. 이렇게 유난히 뭐든지 맞는 부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찰떡궁합이죠. 그거는 힘들지가 않는데 역시 그 자꾸 안 맞아서 부딪히면 아무리 양쪽에서 서로 괜찮아도 그 부부로서는 그거는 정말 고생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기 짝꿍이 있으면 진짜 짝꿍을 만나서 살아야지 네. 안 맞는 사람끼리 그 사는 게 그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저 심수봉 씨가 정의를 내리신다면 지금 질문처럼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은 궁합만 잘 맞는다면 아주 괜찮은. 예쁜 존재고 네. 잘 안 맞는 사람 미운 존재다 이거죠. 네. 그러면 예쁜 존재는 심수봉 씨 경우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저 이제 바로 심수봉 씨가 가장 사랑하시는 남자분의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하겠습니다. 네. 이쁜 분이시죠? 네, 오늘 이제 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자, 여기 결혼식 사진이죠? 예, 네, 나자로 마을에서 했어요. 네. 아, 좀 보이. 통나무 집인데 저기서 피로연을 했는데요. 너무 예뻐요. 아주 이쁜 어딘가 통나무 있어요. 집에. 네. 그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바로 이분이 예, 네. 김호경 씨. 네, 남편. 네, 이시고 네. 뭐 심수봉 씨고 그 여기 귀여운 우리 그 둘. 앞에 애가 네, 앞에.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대요. 너무 이뻐서 제가 데리고 온. 데리고 온? 네, 아, 데리고 그러니까, 온 네, 예. 애기고요. 예. 또 저 이름이? 규현이에요. 규현이. 그리고 뒤에? 제 아이인데 네. 그 네. 보름 전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아, 그 왜요? 항공 큰 애가. 비행기 그 기름을 가져 놀다가 네. 완전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지금 다 시원치가 않은데 화장을 해가지고 아, 요나는 계속 화장을 한 예, 거군요. 그래 아주 못 나올 거를 그래도 넷이 같이 결혼을 우리 아이 둘이 그렇죠. 의미가 굉장히 예. 크니까 네. 그렇게 같이 했어요. 그 신부 신랑 입장하는데 두 아이가 화동으로 섰어요. 화동으로. 예. 그 엄마 아빠 이렇게 예. 이게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우선 이 김호경 씨 남편의 그 얘기를 잠깐 드린다면 네. 지금 라디오 방송 연출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프로듀서신데 어떻게 만나셨죠? 그러니까 93년 4월에 제 MC 네. 심수봉의 트로트 가요 앨범이라는 프로를 네. 이분이 하셨어요. 예, 방송 MC하고 네. 프로듀서하고 네. 만난 거죠. 그러니까 MC와 PD 사이의 만남인데 그럼 매일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예. 얘기를 자연스럽게 예, 그런데 그 이분이 또 대학 때 그 유신에 또 한 거를 네. 한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어허. 그 11.6에 대한 또 다른 피해자로 저를 상당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공연이 그 마음에서 그 울컥하니 분개하고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그리고 말이 없고 정말 좀 동병상련이네요. 예, 서로. 예, 동병상련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유독 처음부터 이해하는 마음으로요. 네. 자꾸
안 돼서 그리고 인정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평범하면서 네. 보통 정상적인 남자예요. 제가 정상적인 사람 못 만나봤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자. 지금 그만. 정상적인 남자를 지금까지 예. 정상적인 남자분을 별로 못 아니 만나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남편으로서. 네네. 그 지금 우리 둘이 예. 또 긴장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주 오늘 제가 아주 그냥 식은땀을 자꾸 흘리고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심수봉 씨는 그분이 유부남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아니 그냥 뭐 오며 가며 얘기 중에 뭐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아닌 거에 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 근데 아니고 프로포즈 할 때 유부남인데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유부남인 줄 뭐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것을 안 뒤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요? 그걸 김은국 씨가 와가지고 아, 가수 그러구나, 김은국 예. 씨가. 예, 그분 프로그램도 이분이 그 전에 했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이거도 모르고 뭐 남자가 아, 이거도 모르고 뭐 깨끗한 친구인데 뭐 지금 혼자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기도 있고 그런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래 혼자 산대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예. 네. 이렇게 이혼한 지 한 2년 된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 누가 이분하고 저하고 연분이라고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그 전에요. 저 누구예요, 전혀 또? 생각 없을 때. 아니 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는 생각지도 안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싱글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러면 가망성도 있네.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요 친구분이요 아주 톡톡히 중매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저희 친구가 나서지 않았으면 아마 결혼을 못했어요. 저도 그 이렇게 누구한테 고백하는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 연예인 친구가 아니죠. 예. 아니에요. 국민학교 친구 둘인데요. 네. 지금 다 외국에 가 있어요. 우리 네. 결혼 성사시키고 네. 외국 나가 있어요. 네. 근데 방송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두 분을 다 글쎄. 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중매 역할을 했냐고. 네. 아니 제가 나갔죠. 네. 이 지금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계속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 PD에 대한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이제 외롭게 혼자 됐으니까 좀 누군지 좋은 사람하고 좀 만나서 사는 걸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네. 둘이가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누구 남자만 있다 그러면 일단 남편감으로 봤나 봐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아하.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요.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분도 중간에 우리 친구가 중매를 안 하면 둘이가 서로 바라만 보다가 그만둘 스타일인데 하마터면 그렇게 될 저도 뻔했네요. 우리 친구 애가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둘이가 그러니까 저기 수봉이 좀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 친구 누군데요? 그러고 하니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뭐 이제 잠깐 뭐 이렇게 커피 타임에 이제 친구들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안면도 있고 하니까 전화하니까는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음지에 있다가 그 사랑하는 그런 걸 당신한테 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구제를 해줄 수 없느냐? 구걸을 했는 거예요. 구걸. 에이, 설마 구걸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한 거지. 네. 그러니까 예. 아주 굉장히 그 고민을 했나 봐요. 예. 그리고 집에서도 반대를 할 것 같고 네. 이제 뭐 요새 남자들은 나이가 60이 돼도 처녀장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 근데 왜 웃어요? 처녀가 뭐가 좋으냐? 처녀가 뭐가 좋은가?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나이 차가 좀 많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네. 그 신랑이 한 50 넘었나 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많아요. 아, 거꾸로? 네, 신랑이 연하죠. 어느 정도 연하인데? 7살 정도. 너무 보고 에이 좋겠다. 에이. 에이 좋겠다. 에이 좋겠다. 아니 지금 나이 차 그러니까 다들 신랑 대신 남편께서 당연히 위 네.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심수봉 씨가 7살 위십니다. 근데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예. 남편께서 라디오 연출하시는 분이고 네. 또 가수이시고 그러니까 청혼을 할 때도 네. 아마 멋지게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이 됐을 것 같은데 어디서 누가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그 밤에 비가 막 오는 날인데 아, 작사를 했어요. 네. 제 마음을.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곡을 붙여서 그 노래가 뭔데요? 비날이요. 그 이제 비나리가, 비나리가 뭐. 예. 그게 이제 비나이다의 순 우리나라 그렇죠. 어원이 아니, 말로 네, 비나리잖아요. 네. 그거를 친구들이 듣고 그냥 하나는 울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하도 그 운명적으로 좀 맨날 깨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가사를 굉장히 비참하게 썼어요, 끝에.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여 네.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예. 네.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저는 아하. 그 남녀의 관계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거 가사가 재수없다 말이야. 끝에가 그렇게 갈라놓을 거요로 자꾸 끝나면 어떡하냐고. 아,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둘이 이렇게 화합이 되는 가사를 쓰라고. 가사대로 되니까. 네. 근데 그 얘기 가만 들으니까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끝에가 뭐 하늘이여 이 사람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어허. 뭐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뭐 그런 식으로 끝냈어요. 네. 그렇게 하시길 잘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차 안에서요. 그 93년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데이트를 하면 저는 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요. 네. 네. 그 차 안에서 그냥 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분명히 이 신랑이 우리 친구가 귀띔을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어, 자기는 영 입을 벌리지를 않고요. 네. 정말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남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네. 좀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래서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어요. 차 안에서? 그냥 예, 앉아갖고 네. 땀만 흘리고 있다가 네. 참, 상상이 갑니다. 네, 이 그러니까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땀 흘리고. 네. 무슨 상상인가요? 아니 땀 흘리고 말은 못하고 서로. 아, 그 상상이요? 아니 뭐 상상이 아니, 한다면서 땀 흘리고 뭐 그래가지고 예.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갑자기 테이블 탁 꽂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무료하고 좀 어색하고 힘들고 본인도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렇게 녹음해 가지고 다니던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데 네. 이걸 탁 트니까 어머 어쩌면 짱 하더니 그 조영남 씨가 부른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는 노래 있죠. 내 생에 단 한 번. 번. 네, 그렇죠. 아 그게 나오는데요. 아, 그 일부러 정말.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연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 네. 그게 저희 마음 제 마음 같고 근데 본인은 글쎄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날 그래서 제가 결국은 비나리를 꺼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제가 먼저 고백한 꼴이 됐죠. 몇 시간 만에? 그게 밤 그러니까 거의 12시가 다 돼 갔었어요. 야. 그럼 몇 시에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장영호 씨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그 눈이 왜 그렇게 그대 보면 음침해져야죠. 지금 저 12시까지 왜 차 안에 있어? 빨간 오라가 막 나와. 지금. 눈도 빨개지셔서 그래요. 아하. 그래, 그대로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네. 자기는 거기서 그만 그냥 완전히 마음을 결정을 했다 그러죠. 노래 들으시고. 노래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평생을 잊혀지지 않을 노래가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진 한 번 더. 근데 예. 이저 승현이 규현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 밑에가 규현이. 규현이 승현이. 네. 네. 그러면은 저 규현이 그 사귀느라고 그러니까 뭐 사귄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사랑을 이렇게 베푸느라고 참 신경을 많이 쓰셨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의 저 가족들 간의 일을 보고요. 이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 아시는데요. 네. 네. 저는 그렇게 해피엔딩이라고 막 좋아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교육하고 가꾼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우리 아이가 호경 씨를 힘들게 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새로운 아빠와 엄마가 생겼고 네, 네. 형과 동생이 생기고. 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잡는 사람은 저희 아빠밖에 없어요. 그걸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자가 따로 있구나.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참 좋아요. 아빠가 좀 무섭게 하고요. 네. 굉장히 성격이 강직해요. 그리고 꼭 챙겨요. 그 체크하고 숙제한 거, 뭐 시험 친 거 꼭 챙기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네. 그거를 일일이 체크를 하고 공부 가르쳐주고 하니까 아이가 뭐 지금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틀이 탁 잡혀서 좋고 네. 네. 규현이는 또 제 몫이고요. 그렇지. 제가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모의 위치라는 게 사실 그 저가 영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그 인생에 대한 모든 거를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남의 아이다 내 아이다에 대한 그 구별을 저는 그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참 규현이한테는 다행인 거예요. 이제 보통 계모가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계모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은 내 아이는 밥을 굶겨서 어쩔 수 없 무슨 상황이 있어서 보내도 지 엄마니까 그저 그렇게 사정이 그랬나 보다. 그래도 그렇죠. 계모면은 계모니까 밥을 굶겼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선을 이렇게 그 완전히 아이하고 그 계모와 그 새로 자기 자식이 아닌 이런 관계를 그 초월해서 관계를 갖는다는 거는 저는 돼요.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가계 세계를 네. 네. 깨우쳤기 예.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의 본체가 하나에서 이렇게 파생돼 나온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 어떤 영혼이 이게 각자 이렇게 몸을 타고났지만 네. 그런 얘기거든요. 참 자아가 뭔가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아이가 겹쳐서 내 아이로 보이기도 하고요. 저 아이를 낳은 엄마가 지금 좀 얼마나 저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상당히 제가 그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나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네. 규현이는 오히려 저한테 와서 굉장히 밝아졌어요. 예. 근데 두 분의 아기는 어떻게 두 분만의 아기가 또 계획에 전혀 안 돼 글쎄요, 있습니까? 그게 그 지금까지는 아이들한테요. 더 복잡해지니까 어. 아이들이 우리 애들을 낳으면은 저 아이들이 좀 갑자기 이렇게 소외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하여튼 깊은 예. 생각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 따람인가 뭐죠? 그 저도 노래 들었어. 예. 규현이하고 뭐 예. 예, 규현이가 노래 해주- 규현이가 처음에 예. 많이 그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아.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랬을 때 그 노래를 제가 무지 들었어요. 따람. 따람. 따람 우리들 가슴에 사랑이 필요한 것은 당신과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는 노래 있어요. 네, 노래 따람 들어봤죠. 그 예. 따람이구나. 아. 네, 엇갈린 생각 속에 예. 우린 사연도 많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연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신과 내가 사연도 많지만 당신과 제 가사를 잊어버렸네. 그냥 그렇다 치고 거기까지. 예.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은 하늘이 준 거다. 아. 당신을 나에게 보내준 것은 하늘이 준 거다. 네. 이런 가사예요. 천생연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 사랑하고 사랑을 준다는 게 그게 상당히 사명인 것 같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엔 지겹다고 그 뭔 노래는 내가 그렇게 지겹게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규현이하고 나하고 그 주제곡이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라고요. 지겨워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크면서 자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심수봉 씨가 저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에 걸쳐서 정말 네.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를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정말 지금 이때까지의 얘기를 다 들려주셨어요. 근데 예. 어떠세요?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뭐 100%다 털어놓으시지 못했어요. 시간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다 얘기를 하시니까 시원하시죠 지금 속이. 글쎄요, 정말 12.6 얘기는 이제 네. 좀 안 했으면 네. 좋겠고 끝, 이제. 또 이제 방송국에서 섭외도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네. 네. 이제 이 프로그램 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예. 혹시나 저 얘기 또 안 하고 지우셨던 분이 계신다면 예, 이건 순전히 방송국 의도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그래요. 초대해 주셔서 그래도 저희 얘기 이렇게 이제 소박하게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예. 인사. 또 여기 저희가 좀 장시간에 감사드리죠. 그리고 저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오랜만에 나오셨고 어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네. 톡쇼 얘기를 이렇게 쭉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프로그램은 참 오랜만에 나오셨거든요. 예전에 우리 밤으로 가는 쇼 할 때 한번 나오셨었는데 저희가 실수했어요. 오늘 나오실 때 드라이 아이스 쫙 그냥 맞아요. 다시 나오실래요? 아니 지금은 드라이 아이스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예. 인사 한번 하실래요? 네, 그동안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네. 또 네. 게을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데 가수로서의 그 본분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그냥 죽는 날까지요. 제가 육체가 그 성한 날까지는 네. 저를 보고 대리 만족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네. 그 어렵다가 이렇게 다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활짝 핀 모습을 보이면 네. 여러분들께서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노래도 열심히 하고 예. 이제 큰 뭐 쇼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저 사랑 부탁하는 거지 엄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청해 들어야 할 곡이 한 곡 네. 있죠? 맞아요. 있어요. 저그곡 얘기가 계속 나왔죠? 네. 그쵸 왜 전 알아요. 뭐냐면 그 저 밤 12시에 바친 노래 있지 왜요? 네. 그 비 친구 오는 날. 울린 노래. 예. 심수봉 씨의 행복의 전주곡이요. 예. 네, 비나리 비나리. 네. 친구는 울렸고 남편을 감동시켰던 노래. 노래. 그렇죠? 예. 차 안에서 바쳤던 예, 노래. 비나리 네. 그럼 오늘 이틀 동안에 걸쳐서 보내드렸던 우리 심수봉 씨와의 만남, 네. 그 바로 비나리 노래를 그럼 들으면서 네.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나 네. 좋은 노래를 들려주시는 심수봉 씨가 되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박수를 청해서 여기겠습니다. 우리는 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네.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과 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는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흘려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하늘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요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는 어느새 싸매졌네 나만의 사랑하는
KBS